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11일. 11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를 떠나서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탄핵이 있고 딱 일주일 만에 관저를 나와서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사저를 나와서 거기 한영을 나온 대학생들과 허그를 하면서 이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건희 여사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해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동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무려 3년 몇 개월 되겠죠? 어쨌든 사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다름 아닌 경호 문제겠죠. 아마 여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오래 이곳에서 살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시 좀 서울 근교 어디에 단독주택을 정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경제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느냐 그 문제만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저에 있는 동안 전한길 씨와 윤상현 의원이 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관저로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다는 소식은 전한길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9일 관저를 다녀왔다 그럽니다.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방문한 방문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호출을 해서 보자구를 해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한길 씨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고 그러는데 쏟아졌겠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보니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단한 표정이더라. 반갑게 맞아줬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공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그렇게 시달림을 받고 추미애가 그렇게 압박을 해도 압력을 가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앞에만 쓰면 흔들립니다. 김건희 앞에만 쓰면 약해집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런 비극을 만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날 전한길 윤상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나 감옥 가고도 좋고 나 죽어도 좋다. 하지만 우리 국민 청년들 어떻게 하냐. 이 얘기는 저 이재명 저 인간과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주면 우리나라가 암흑처럼 바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나는 그걸 막기 위해서 계엄을 했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해도 이거는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해도 명분이 될 수 없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탄핵 결정문에 민주당과 이재명의 비판 또한 그 결정문에 같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해가 아주 안 되는 바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그 추운 날씨 석 달 동안 수천만 명이 탄핵 반대를 하면서 아스팔트에서 고생한 국민들이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감성파기 때문에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너무너무 미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이를 얘기하면서 전한길 씨, 윤상현 의원에게 눈앞에 당장 밀려오는 파도만 보지 말고 이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봐라. 너무 코앞에만 보지 말고 멀리 보라는 얘기죠. 본인 또한 탄핵을 멀리 보고 했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되기도 합니다. 전한길 씨 또한
전환기 씨 또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법치와 공정 상식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전환길 씨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로 들어갈 때도 아마 아크로비스타에 먼저 가서 전환길 대통령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여기 윤상현 국회의원으로서는 윤상현 의원이 유일하게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 자다가 생각해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느닷없이 계엄을 해서 저런 정말 개고생을 하는지.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개인 재판 받아야 됩니다. 내란 수괴라는 그런 엄청난 지금 죄가 덮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결과를 받을지 모르지만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 아무리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을 해도 그 죄로부터는 벗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오로지 사면뿐입니다. 이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힘 정부가 정권을 재집권하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의 고난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렇게 계엄과 같은 턱도 없는 일을 하면 또 재집권의 기회는 물 건너간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부터 몸조심 말조심 각별히 해야지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도 또 김건희 하는 말에 현혹되어서 이번에 탄핵도 저는 김건희가 뒤에서 틀림없이 조정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인 윤석열 대통령도 살고 사랑하는 김건희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국민의힘이 정권 창출이 돼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또한 주가 조작 여러 가지 등등등과 관련돼서 검찰에서 부를 것입니다. 이제는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부인을 위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지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의 귓속말에 속아서 또 엉뚱한 일 하면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